나르시시스트, 그 가면 뒤의 진실,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학대의 모든 것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서서히 지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나의 생각, 감정, 심지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며 영혼이 고갈되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그림자처럼 번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탐험하기에 앞서 만약 저희가 나누는 지식이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용어를 세상에 처음 알린 한 선구적인 심리학자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개척한 이 분야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분노와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절박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악성자기애라는 책 한 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나르시시즘을 분석한 심리학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실체를 규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위한 생존 지침을 제시한 기념비적인 저서였죠. 1990년대 그가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 때만 해도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관계에서의 갈등을 화해, 타협,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잠시 냉각기를 갖고 다시 대화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조언은 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의 책이 제시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해법은 바로 접촉 차단이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가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이 분야는 점차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온라인에 넘쳐나는 자칭 나르시시즘 전문가들을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이 현상을 최상의 경우 간의 수공업, 최악의 경우 이권을 노린 사기 행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심리학 박사 학위가 있다는 사실이 곧 나르시시즘 전문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은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수많은 세부 분야로 나뉘는 광대한 학문입니다. 특정 성격장애, 특히 나르시시즘과 같은 비군 성격장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임상 경험 없이는 결코 전문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학문적 기여도 임상 경험도 없는 수많은 사기꾼과 돌팔이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와 위험한 조언을 퍼뜨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이 피해자들을 피해자라는 정체성 안에 영원히 가두어 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들의 연민과 고통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착취이며 영혼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초기 이 분야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배우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금전적 이득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죠. 지식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신념, 즉 윤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돈의 논리 아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이토록 특별하고 파괴적인 것일까요? 선구자는 이 학대가 다른 어떤 종류의 학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체로 고유한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을 때리거나 상처 입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하고 당신의 본질을 부정하며 영혼을 말살하려는 시도입니다. 과거 우리가 영혼이라 불렀던 것, 바로 당신의 핵심을 겨냥하는 공격이죠.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의 주체성,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현실을 분별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처음에는 유토피아처럼 달콤하게 시작된 환상은 결국 당신을 디스토피아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혼의 강제 수용소와 같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학대가 전염성을 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흡수하게 됩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 나르시시스트의 병적인 특성들이 피해자의 인격에 잔류물처럼 달라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나르시시스트처럼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는 한 당신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단 3초만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영화나 이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30초간 나르시시스트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언캐니 밸리, 즉 섬뜩한 계곡 반응이라 불리는 극심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포식자입니다. 사자가 단 몇 초 만에 영양대 중에서 가장 약한 개체를 파악하듯 나르시시스트는 순식간에 당신의 취약점, 약점, 마음의 틈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내재된 동물의 원초적 본능은 그 포식자의 존재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섬뜩함과 불편함은 바로 그 생존 본능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백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도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일까요?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먹잇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방치와 유기, 혹은 반대로 트로피처럼 과잉 보호를 받으며 애정 결핍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등 부정적 아동기 경험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계선 성격장애나 의존성 성격장애와 같은 기질적인 취약성을 가졌을 수도 있죠. 이미 당신의 마음밭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독초가 자라나기에 좋은 비옥한 토양이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완전히 건강한 사람조차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매혹적인 제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이란 바로 두 번째 유년기를 선물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성인이 되어 다시 한번 완벽한 어린 시절을 경험할 기회를 줍니다. 프로이트가 대양감이라고 불렀던 감정, 즉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느끼는 무한한 안정감과 경계없는 합일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어머니가 갓 태어난 자식을 이상화하듯 당신을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모든 판단과 주체성을 내려놓고 나에게 복종한다면 나는 당신의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주겠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당신을 이상화하며 내 시선을 통해 당신이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해줄게. 이것은 거부하기 거의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유아기적 갈망을 정확히 파고드는 미끼인 셈이죠. 결국 건강한 사람이든 상처 입은 사람이든 이 달콤한 환상에 이끌려 공유된 환상이라는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영혼의 감옥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본질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 그들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디 거짓된 위로에 안주하지 마시고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